법률사무소 해움의 박종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법률사무소 해움만이 할 수 있는 누수소송 결과 예측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2025년부터 이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소송 결과 예측 서비스라는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영상으로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오늘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름을 감히 소송 결과 예측 서비스, 물론 이제 누수 소송에 대해서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법률사무소 해움은 누수 소송만을 수행하니까요. 다른 소송들은 사실 이제 뭐 그 결과를 예측한다는 거는 너무 어렵고요. 그럴 수도 없고요. 다만 이제 누수 소송에 있어서는 결과를 좀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하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일정한 좀 성과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비스를 하나 좀 만들 수 있게 되었는데, 결국 이제 누수 소송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의 청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로는 이제 손해배상의 문제인 거고, 두 번째로는 누수방지공사 이런 거거든요. 누수방지공사는 이제 윗집의 누수 원인을 제거하고 고쳐서 추가적인 누수를 방지하겠다 이런 부분인 거고, 이것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나중에 감정을 통해서 밝혀지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상대방한테 청구를 해서 상대방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남은 것은 손해배상의 문제인 건데, 이 손해배상에서 가장 큰 손해 항목, 결국은 인테리어 보수 비용이거든요. 누수로 인해서 피해받은 우리 집의 보수 금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게 가장 관건인 거고,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고민이 많고,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돼야지 뭐 소송을 할지 말지 이런 것들도 결정할 수 있단 말이죠. 내가 소송을 했을 때 손해배상 금액을 대략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지, 그게 좀 계산이 되면은 내가 변호사 비용을 얼마 정도 지출하더라도 이 정도면 소송에 좀 들어갈 수 있겠다, 아니면은 지금 너무 이제 경제적 실익이 좀 좋지 않네, 다른 방법을 좀 고민해 볼까,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금액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감히 이제 소송 결과를 좀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해움에서는 인테리어 보수 금액을 소송을 했을 때 우리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인테리어 보수 금액을 예상해 볼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에서부터 시작을 됐고,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좀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2024년 동안 이제 업무하면서 조금씩 이제 데이터를 쌓아서 이제 만들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해움에서는 이제 그동안 누수 소송만을 수행을 하면서 꽤 많은 방대한 데이터가 이제 수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소송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소송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는가? 이제 다시 바꿔 말하면은 우리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한 인테리어 보수 금액을 어느 정도로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건 뭐 단순한 그냥 뭐 주변 업체에서 견적을 받는다고는 다른 거죠. 소송을 통해서 예상되는 판결 금액은 얼마일까? 이걸 이제 고민해 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 금액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몇 단계를 좀 거쳐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은 처음에 우리가 인테리어 보수 금액이 이제 생길 거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이 금액을 산정하는 감정인들이 있습니다. 감정인들이 현장에 나가서 피해 상황을 보고 금액을 산정을 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 웬만하면 재판부에서는 이제 수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감정인들의 업무가 굉장히 좀 중요한 건데,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 감정인들의 성향이 분명히 있어요. 이 똑같은 비슷한 누수 피해에 대해서도 감정인들이 산정하는 손해배상 금액이 조금씩 차등이 생기는 게 이제 좀 보이는 겁니다. 뭐 A 감정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손해배상 금액을 이제 보수적으로 잡아서 금액이 좀 적게 나오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 어떤 이제 B라는 감정인은 좀 적극적으로 손해에 대해서 산정을 해서 금액이 다소 좀 후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뭐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도 좀 떨어지고 대중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감정인의 어떤 성향에 맞춰가지고 성향의 편차를 쭉 나열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수적인 감정인, 그 다음에 조금 적극적인 감정인,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많이 적극적인 감정인, 이 감정인들이 그동안 이제 사건을 진행하면서 본인들이 감정 보고서를 통해서 손해배상 금액을 산출한 거를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평균화를 좀 시킨다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이제 표준화를 만드는 겁니다. 가운데를 좀 모아가지고 어떤 가상
가상의 감정인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극단적인 경우를 좀 제외를 하고 일반적으로 소송을 했을 때 대체적으로 평균적인 감정인이라고 한다면은 이 정도 금액대에서 손해가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어떤 모델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표준화를 만들어서 일단 어떤 하나의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다음으로 하는 업무는 그런 이제 표준화된 모델에다가 피해 면적을 이제 대입을 시키게 되면은 손해배상 금액 예측이 좀 가능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뭐 단순히 이렇게 말하면은 좀 쉬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안에는 조금 더 이제 복잡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긴 합니다. 이 감정인들께서 이렇게 성향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어떤 좀 표준화된 가상의 감정인 모델을 좀 만들어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저희가 만든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이제 표준품셈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표준품셈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공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공정이라든지 노무의 양이라든지 재료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량적으로 정해놓은 기준들이 있어요. 시중에서 인테리어 업체 견적을 받게 되면은 이런 것들 많이 볼 거예요. 뭐 마루공사 일식 해가지고 뭐 300만 원. 그러면 도대체 이 마루공사를 하는데 300만 원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데, 이렇게 인테리어 견적들이 다 많다 보면은 어떤 견적을 믿어야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표준품셈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공사가 있으면은 대략적으로 이 공사를 진행하는 데는 어떠어떠한 공정들과 그에 필요한 노무비라든지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다는 거를 좀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뭐 쉽게 말하면 이제 도배, 누수로 인해서 도배가 젖었다, 도배지를 좀 갈아야 된다 라고 한다면은 도배지를 간다라고 했을 때 어떤 공정이 있는지, 뭐 도배지 철거, 그 다음에 도배지를 다시 붙이는 도배지 이제 시공 부분, 이렇게 두 가지 공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또 이제 보면은 철거하는 데 있어서 뭐 1제곱미터당 필요한 노무의 양은 0.5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뭐 사실은 0.5명이라는 게 사실 존재할 수는 없죠. 사람이 한 명이면 한 명인 거지 반을 나눠서 할 수는 없고, 표준 품셈이라는 걸 통해서 그냥 이제 수량적으로 산출을 하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금액을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1제곱미터당 0.5명의 인부가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2제곱미터면 그때는 이제 한 명의 인부이고, 그러면 한 명의 인부라고 하면은 일반 도배지 인부의 하루 일당의 노무비가 얼마인지 요거를 이제 다 대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서 표준 품셈에 따라서 피해 면적과 그에 따른 어떤 노무의 수량적 산출, 그리고 재료의 수량적 산출, 각 노무비 및 재료에 대해서 표준 물가와 노무비의 일반적인 시중 가격들을 다 대입을 해서 우리가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좀 복잡하게 해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법원을 통해서 소송을 했을 때 그 결과값을 좀 예측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저희가 단순하게 좀 인테리어 견적을 좀 가져와 주시면은 저희가 한번 보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업무를 해보니까 시중 인테리어 견적에서 한 뭐 20에서 30% 정도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얘기를 한 거는 좀 대략적이었던 거죠,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는 이렇게 어떤 표준화된 모델을 좀 만들고 그 모델 안에 이제 세부적인 공정이라든지 구체적인 금액을 표준 품셈에 따라서 다 대입을 하게 되면은 꽤나 이제 구체적인 손해배상 금액을 산출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업무의 흐름이 법원에서 업무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소송을 만약에 내가 제기했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금액을 받을 수 있을지를 대략적으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뭐 그게 항상 이제 꼭 맞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어떤 표준화된 모델을 만들어 놓은 거고, 실제로 우리가 소송을 했을 때 우리 사건을 담당하게 되는, 우리가 만나야 되는 감정인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손해배상 금액 산정이 좀 달라지는 건 어쩔 수밖에 없거든요. 다만 이제 소송을 하기 전에 우리가 궁금했던 거, 이 소송에 뭐 실익이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 기초로서는 충분히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소송 결과 예측 서비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본다고 한다면은 뭐 이런 경우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을 할지 말지, 이 소송에 실익이 있을지 없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분명히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누수로 인해서 윗집 간의 이제 공사금에 대해서 이제 분쟁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겠죠. 그러면은 윗집에서는 이제 당연히 이제 금액을 좀 깎으려고 할 거고, 우리 역시도 피해에 대해서 좀 금액을 가능하면은 우리의 피해에 대해서 최대한의 보전을 받기 위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격차가 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이런 이제 소송 결과 예측 서비스를 이용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정도 금액대가 어차피 소송을 가게 되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를 해서 사건을 마무리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이제 판단의 기초 자료로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반대로 세 번째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윗집에서도 피해자 측에서 좀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 같다. 그럴 때 이제 소송 결과 예측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뭐 적절한 손해배상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 그걸 통해서 이제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 이게 소송을 내가 차라리 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 합의를 하는 게 나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소장을 받았을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가해 의심 세대의 입장에서 결국은 내가 소장을 받았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원고가 너무 과도하게 청구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과,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각 피해 면적에 대비를 해서 표준 품생과 이런 모델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원고의 손해는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 되는 것 같다. 이 주장은 완전 이제 다른 거거든요. 판사 입장에서는 그냥 추상적인 주장과 구체적인 어떤 공사금액 산정을 통한 주장하고 이제 느끼는 바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소송 결과 예측 서비스가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가 이거를 이제 고민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이제 저희 법률사무소 해움에서는 이제 누수 사건만을 하게 되고, 아무래도 누수 사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이제 많아지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많아진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좀 일정한 흐름이라든지 패턴이라든지 이렇게 좀 표준화를 시킬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고, 이거를 이제 꼭 누수 소송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누수 분쟁이 생기고 있는 어떤 갈등 속에 놓여 있는 의뢰인들, 잠재적인 의뢰인들, 분명히 이런 것들 좀 궁금해 하실 것 같고 이용해 볼 수 있도록 제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만들게 되었거든요. 소송 결과 예측 서비스를 통해서 이렇게 갈등에 놓여 있는 분들께서는 구체적으로, 또는 이제 조금 이제 머리를 좀 차분하게 시키면서 소송 결과를 통해서 내가 소송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한번 이제 그거를 예측을 한번 해보면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이제 해움에서 2025년도부터 이제 이거를 활용하려고, 그리고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소송 결과 예측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물론 이게 이제 어떤 프로그램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옆에 노트북이 좀 있는데요. 이 노트북을 통해서 이제 뭐 이렇게 활용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 좋긴 한데, 저희가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왜냐면은 저희가 그동안 이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업무들을 이제 다른 사무소에서 많이 따라하는 게 좀 보입니다. 누수 사건에서 저희가 조금 더 앞서 나가고 뭐라도 한번 좀 더 해보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변화를 시도한다거나 이러면은 다른 사무실에서 금방금방 따라오더라고요. 뭐 홈페이지에서 이제 안내하고 있는 어떤 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이라든지,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었던 것들이라든지, 블로그 홍보에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의 어떤 내용들과 어떤 레이아웃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른 사무실에서 금방금방 따라해서 제가 좀 보면서도 이건 좀 아니지 않는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너무 똑같이 따라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소송 결과 예측 서비스를 이제 만들고 시험도 해보고 영상도 찍으면서 뭐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업무하는 것도 보여드리면 좋긴 한데, 이거 또 보여드리면은 또 금방 또 다른 사무실에서 또 따라할 것 같아서 차마 이제 그렇게까지 영상을 찍진 못했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제가 또 기회가 돼가지고 데이터 일부를 좀 이렇게 가릴 수 있고 뭐 그렇게 편집의 기술이 좀 늘어나게 된다면은 이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 수 있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번 간략하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소송 결과 예측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안내해 드렸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